자, SAT 지할리 고난도 구문 독해를 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을 확 올려주는 공부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장 분석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분석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A라는 문장이 있게 되면 이 문장을 자, 의미론적으로 일단 살펴보는 거죠.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 그러니까 이제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컴프리hension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컴프리hension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본문 이해력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컴프리hension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컴프리hension만 정확하게 되면 안 되고요. 이 문장을 분석을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고 여기에 나온 건 형용사절이냐,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그러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면 이에 따른 문법은 뭐 시제라면은 미래 시제를 써도 되냐,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되냐. 또 여기에 나온 동사는 진행형을 쓰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라는 문법적인 표현까지도 올바른가 틀린 것까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읽고 이해만 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겉공부한 거야, 겉공부. 속공부를 해야 돼요. 표면적인 구조가 아니고 심층적인 문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영어 읽고 이해하고 내용이 뭔지 알면 넘어가는 그런 영어를 대부분 하죠. 감으로 하고 그냥 줄거리 알고 이해하고 이런 소설책 읽는 식으로 공부를 하죠. 이런 공부하시면요. 고급 영어 시험이라든지 SAT라든지 GRE라든지 탭스라든지 아니면 특목고나 강남권 내신이라든지 이런 고난도 문제들을 다루게 되면 실수가 반드시 나와요. 실수가 아니고 사실은 실력이죠. 평소에 꼼꼼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을 봐보게 되면 자신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쉬운 시험을 볼 때, 수능 같은 쉬운 시험을 볼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약점과 문제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여러분과 함께 진단해보고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일단 보시면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어떤 거냐면 GRE 교재입니다. GRE 교재에서 문제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RE 교재를 많이 씁니다. 저희는 공부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제고 논지, 논문이고 얘는 유사성이고 얘는 실패하다에다가 이제 강조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쇠약해지다고 번영하다고. 논리적으로 실패하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 단어고요. 쇠약해지다가 마이너스 단어인데 쇠약해지지 않다니까 플러스 단어고 번영하다가 플러스 단어인데 번영하지 않다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논리적인 맥을 잡아주고 논리 맥을 잡는 훈련이 많이 돼야 그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언어 논리잖아요. 그 언어 논리를 잘 해야 영어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언어 논리를 강하게 훈련시켜주는 책이 SAT나 GRE인데 그중에 GRE 미국 대학원 시험이잖아요. 석박사 과정 공부하는 상위권들의 학습 능력을 진단하는 시험인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 학습 능력 또 언어 논리를 만드는데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문제를 이렇게 하나 볼 거고요.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단어를 고르는 문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쓸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짧은 시간 내에 효과가 엄청 빠르게 나와요. 3배에서 5배 정도 단기간에 효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자, 이 문장들을 가지고 자, 문장 분석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알죠? 아놀드 토인비의 문제점은 논문, 논지, 유사성 이런 얘기입니다. 입니다. 이하입니다. 문명들, 어떤 문명들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만난다라고 해석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satisfy죠. satisfy, 충족시키다죠. 그 도전을 충족시키는 문명은 얘가 주어져 대절에서 자, 어떻게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그 문명은 여기서 동사가 2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틀립니다. 성공하고 번성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성공하다가 아닙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충족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문명들은 계승이 된다. 계승이 되고 번창한다. 물론 성공한다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계승이 되고 사라지지 않고 번창한다가 더 좋습니다. 문맥상.
반면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어죠. 논리가 앞과 뒤가 꺾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것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것들은 문명을 받아주는 것들입니다. 문명들이 되겠고 문명들은 이제 이게 실패하다니까 실패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실패한다 답인 것 같죠. 이렇게 고르게 틀리게 되겠죠. 이게 쇠약해지다, 쇠망하다 이런 얘기죠. 쇠약하고 망하게 되다. 쇠망하다라는 얘기인데 쇠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고요. 얘는 번영하다고 번영하지 않는다인데 여기서 해석에서 많이 말려요. 어떤 해석에서 말리냐면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강조에 두로 보고 여기는 do not prosper 이렇게 저도 해석을 일부러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해요. 대부분이 열리면은 9.9명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9.9명이. 대부분 다 틀려요. 이 문장은 해석을 시키면. 이걸 출제자는 출제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장 분석력인데요. 여기서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자, 도주가 나왔고 대시 관계대명사니까 동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사가 도주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뭐뭐 하는 문명은 그리고 또 동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그래서 여기서 끊겨야 돼요. 끊겨야 돼요. 여기 대동사예요. 대동사. 강조의 두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는 요게 대동사.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문명. 그 다음에 또 문명. 어떤 문명? 그렇지 않은 문명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문명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걸 성공적으로 충족지 못하는 문명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do not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do not. 그렇지 않은 문명은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은 문명은 쇠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쇠망한다. 이 문제 엄청 출제를 잘했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까지 놓고 단어션만 파운더나 랭귀시나 프라스퍼라는 단어만 물어볼 수 있는데 절대 단어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문장 구조를 물어봤어요. 그렇지 아니한 문명은 쇠망한다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do not의 대동사 표현으로 써서 동사가 축약된 거죠. do not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receive challenges and meet them successfully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 생략 구문까지 쓴 거예요. 대동사로 말이 되고 생략 구문을 보는 게 더 좋죠. 문법적으로. 그런 문명은 쇠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해석이 틀어지게 되면 어휘 문제도 틀리게 되고 문법도 틀리게 되고 컴프리hen션 이해력 측정하는 문제도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휘도 잘 풀고 문법도 잘 풀고 이해력도 잘 풀려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해석 자체를 못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습관적으로 문장을 깊게 보고 분석하는 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이 먹었어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충분히 하면 돼요. 이런 제가 문장 분석하는 강의들 몇 번만 봐줘도요. 문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영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문장도 이렇게 보면 굿인데 이게 보통 이제 영어를 배울 때 굿에 S 붙이면 상품이다 배웠는데 이거 잘못 배운 겁니다. 굿이 그냥 명사로 상품이 있고 굿 그럼 상품 하나, 굿스 그럼 상품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문장은 이제 왜 선택을 했냐면 shows인데 이 문장에 동사가 여러 개 나오고 문장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shows가 여러분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로 보시라는 거거든요. shows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shows는 이 show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는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 동사의 주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hows 뒤에 나오면 대시 생략되면 문장이 올 것이고 그냥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이고 그러면 명사만 올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가 사는 사람이 상품을 뭐 때문에 목적이죠. 이유죠. 목적이나 이유. 뭐 때문에. 그러면 감각적인 가치 때문에 외재적인 가치 때문에 내재적인 장점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 내재적 장점이 일단 논리적으로 맞고요. 본질적인 장점 때문에 상품을 사는 사람이 구매했는지 아닌지 이 whether는 여기서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명사절. determine이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 또는 그것이 그의 또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병렬관계예요. 분석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것의 본질적 장점 때문에 구매한 건지
또는 그것이 그나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끊어줘야 돼요. 보여주기 때문에 구매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동명사가 주어인 여기까지가 주어 전체죠.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다, 뭐이다, 어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은. 뭐이다, 주관적인 것이다 이런 거예요. 경박한, 경솔한 이런 뜻이고 이상한 이란 뜻이에요. 이상한. 단어 자체도 어려우니까 단어 공부가 당연히 되죠. 그리고 논리가 되죠. 경박한 것이냐, 이상한 것이냐, 주관적인 것이냐 해서 논리적으로 또 맞추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이 문장은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장에서. 그 다음에 웨더절이 나왔고 웨더절 뒤에 또 어려운 게 뭐야? 병렬관계. 그것에 여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했다. 이유를 나타내는 병렬관계가 하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로 온 거고 오와 뒤에는 because의 주어 동사의 절로 왔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구가 오고 오아가 오고 구가 오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구가 오고 오아가 오고 절이 와도 돼요. 왜? 둘 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 부사절이에요. 부사구, 부사절은 결국은 부사예요. 그러니까 병렬관계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이유를 나타내는 병렬관계가 따라온 거예요. 병렬관계 아시겠죠?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인지 그것이 그나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바이어가 상품을 산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이제 왜 제가 발췌했냐면요. 두 가지 때문에 발췌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뭐가 좋냐면 일단은 여기까지가 주어죠. 새로운 세계의 발견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동사 목적어가 되고 여기가 목적 보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절이 가목적어고 진목적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가목, 진목, 이때수로 연결된 거예요. 이걸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좀 나오는데요. 한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이거 숨겨진 포인트인데 요거는 강의를 마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찾아보는 분석력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영어 500문장 보면 그중에 나오는 하나, 베스트 센텐스에 해당하는 문장이에요. 너무 좋아요. 새로운 세계의 발견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뭐하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필수적인,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학문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냐, 논쟁의 여지가 없냐, 필수적이냐를 해석상으로 판단을 하는 언어 논리, 영어 언어 논리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죠.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보통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언어 논리 문제, 영어. 그러면 더 정확한 지도가 고안하다죠. 더 정확한 지도가 고안된다. 뭐 하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항해를, 피저블은 파서블이죠.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파서블. 신뢰할 만한 항해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정확한 지도가 고안되는 것을 그렇죠. 필수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동의어 2개 고르는 겁니다. 정답 하나 고르고 동의어까지 찾는 필수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 다 했고요. 여러분이 자, 또 하나의 숨겨진 포인트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까? 힌트는 빨간색입니다. 이 문장은 지금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완벽하게 했는데 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인데 해석상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해석만 해가지고는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를 다 판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석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문법을 적용하고 이런 훈련들을 꾸준히 해주셔야지만 해석을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거 찾아내고 또 문장을 읽고 이해한 후에 다시 분석해서 문법을 적용해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돼요. 해석으로 찾아내는 방법, 문법의 원리를 적용해서 푸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늘지도 않고 어느 수준에서 정체돼서 거기서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뻥뻥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런 특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설명합니다. 이 필수적인이라는 건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오늘 이거는 대원외고도 수업을 했던, 대원외고 2학년 학생도 수업을 했던 문장이거든요. 못 찾더라고요. 틀린 거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전혀 못 찾습니다. 잘하는 학생인데, 영어도 잘하고 내신도 괜찮은 학생인데 못 하더라고요. 이런 걸 자꾸 훈련해주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진중해지죠. 생각을 한 번씩 더 하고. 그래서 이성적 판단을 형용사가 오게 되면 대절이 오면 주어 슈드 원형을 써야 돼요. 주어 슈드 원형을 써야 됩니다. 슈드 원형. 그리고 이때 슈드는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B가 돼야 됩니다. 슈드 B가 되거나 그냥 B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imperative essential이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문장을 풀어보면 만들었다 그것을 필수적으로, 그것이 대절이니까, 그러니까 it is essential과 같은 거예요. it is essential that 이하는 필수적이다라는 문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지도가 고안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죠, 해석이. 더 정확한 지도가 고안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should be가 답이 나온 거야. 해석도 그렇게 말아줘야 돼요. 문법적으로 맞도록.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죠. 여러분이 이 문장은 알죠?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청 등이 오면은 대절의 주어 should 원형이 온다 이거 알죠?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그러고 감정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그 세 가지의 번지수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 나타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다 문법 이론을 아셔야 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죽어도 못 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면 이것도 상품, 주관적인, 장점, 고안하다, 항해, 필수적인. 요건 명사로는 명령이란 뜻도 됩니다. 명령. 가정법 할 때도 이렇게 쓰는 임페러티브 쓰는 표현이고요. 지위, 본질적인, 정확한, 신뢰할 만한, 가능한, 필수적인. 그리고 이렇게 문법이 나오면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구나 라는 것까지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명, 번창하다, 논문, 불법적인, 거래, 교환, 제기하다, 그다음에 성공하다, 반면에 쇠약해지다, 명백하게, 단점, 결정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어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줘야지만 온전한 영어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